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엔캠 2차전지 오늘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2차전지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BM이라든지 머티, 뭐 포스코 이런 애들도 좀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얘네가 이 저점 라인, 그러니까 4월 달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을 뭐 깨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의 라인에서는 그냥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이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척 또다시 저점을 깨고 떨어질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데, 이제 5월 중순 정도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금양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금양이 이제 상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상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는 이걸 미리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 엔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전액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봤듯이 되게 좀 이상한 그 현금 흐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뭐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여기에서 뭐 라인 펀드처럼 라인 사태처럼 돈 벌었다, 아니면 뭐 TRS 이런 걸로 인해서 돈 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이건 어저께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오늘은 이 뭐 TRS라고 해서 총 수익 스와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돈 벌었느냐 라는 것들을 좀 볼까 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주고 그 주식의 수익이나 손실을 실제 투자자에게 넘기는 계획이 TRS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신분 노출도 피하고 싶어. 이러면은 내가 그냥 증권사,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주식 대신 사줘라고 요청을 하죠. 증권사는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신 계약을 맺어요.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은 네가 가져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손해도 당신이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는 이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 그러니까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은 증권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과 손실은 내 몫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권사는 그냥 이걸 사고 팔고 나올 때 보는 그 이익금만, 이자만, 수수료만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봤던 이 뉴스, 이 신문, 이 기사는 뭐냐? 광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 320억 정도를 맡기고, 메리츠 증권은 엔캠 주식을 120만 주를 매입을 한 거예요. 계약 만기일까지 엔캠 주식이 무려 3배 정도 상승을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무는 이 TRS 계약으로 1,000억 넘게 수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익이 반영이 되면서 광무의 재무제표상 순이익도 급증을 했고, 이걸 본 투자자들이 광무 지분을 사들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라임자산 운영 때도 TRS를 이용해서 숨겨진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위험성을 조금 숨겼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즉 이 뉴스라든지 이 기사를 보고 엔캠의 주가가 얘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광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엔캠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다 라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 애들을 조금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도 지금 여기에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엔캠은 이미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S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증권사가 주식을 사줘. 근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건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는 사고 팔고 할 때 드는 수수료만 챙겨가 라고 하는 거죠. 광무생 이 사례를 놓고 보면은 뭐 메리츠랑 TRS 계약을 맺어서
엔캠 주가를 샀고 엔캠이 올라가니까 엔캠 주식을 샀고 엔캠이 올라가서 광무가 그거를 매도했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0억이나 벌었네? 야, 이게 그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가 상승이 인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엔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나면은 급반등 조짐,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전력 대장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력은 모르겠어요.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발 나오는 그 물량 공세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공세 이거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들의 그 판매량이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늘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도 오히려 줄고 있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원자재죠. 결국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남는 마진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제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회복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자동차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막 친환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배는 어떻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론 이제 이 배터리가 무겁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쫙 깔아버리는 거죠. 배터리를 이 밑에다 그냥 쫙 깔아버리면 자동차 한두 대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한 1,000대 들어갈 배터리를 배 한 척에다 다 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꼭 내가 전기차에다만 이 배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력기기들이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론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언급된 로봇들도 결국은 전선 연결해서 뭐 10km, 20km 갈 거 아니다 그러면 결국 배터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전기차라는 그 개념에서 그 안에서 벗어나면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중장기적으로 재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지배 이 구조가 이거 조금 생각이 좀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종목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2차 전지 애들도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캠 같은 경우도 더 밀렸는데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의 상승이 그래도 조금 의미는 있지 않았나. 여기서 보여줬던 상승 대비해서 저는 의미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라면은 내가 뭐 57,000원을 이탈을 하면 도망간다.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캠에서 일단 개별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죠. 얘가 만약에 엔캠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었고 이 정도 위치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만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이 이상한 것들 뉴스 보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공식 채널은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정말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걱정거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든지 이런 것들 또는 차트상에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내일 다음에 영상 찍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댓글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뭐 소통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조금 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덜 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여러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리포트를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작성했던 거죠. 그거 내용이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또 더 봐야 되는 것들도 생겨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돼요. 저희 영상 댓글에 링크 있고 링크 타고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맨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야지 여러분들 리포트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리포트 못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이번에 요청하실 때 같이 요청하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